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해외 반응들을 소개해주는 반응소년단입니다. 최근 거의 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자꾸 끌리는 쇼츠나 영상들이 자꾸 제 눈에 띄더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 김무열 씨가 지금 주연으로 등장한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입니다. 그런데 실제 방영도 하기 전에 제작을 막아달라는 시위가 실제로 벌어졌던 드라마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검색을 해보니 지난해 7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무려 62개의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넷플릭스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제작을 중단해달라고 말이에요. 아무튼 이 원작이 웹툰인 이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전세계 27개국 넷플릭스 1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우리 한국 드라마가 지금 지구 반대편 시청자들의 밤잠까지 지금 빼앗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건 최근에 안 거고 자꾸 알고리즘에 뜨게 돼서 이제 보게 된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국내 시청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까지 반응을 보니까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은 넷플릭스 참교육이 전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 놨는지, 해외 크리에이터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 세계 네티즌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어떤 뜨거운 댓글을 남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참교육은 지난 6월 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는데요. 나온 지 첫날 글로벌 5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글로벌 3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 페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무려 27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86개국 탑10에 이름을 올렸고요. 흥행의 진짜 척도라고 불리는 국가들에서 이 성과가 정말 눈부셨는데요. 미국에서 9위로 현재 탑10에 진입을 했고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는 탑5 안에 들었습니다. K 컨텐츠 최대 소비국인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는 무려 2위로 출발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주 글로벌 차트의 참교육이 3위, 멋진 신세계가 5위, 그리고 원더펄스가 9위, 한국 드라마 3편이 동시에 글로벌 12위권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한국 콘텐츠는 지금 나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지금 전 세계 OTT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죠. 거기다가 현재 전 세계 최대 평점 사이트 IMDb에서 참교육이 무려 8.7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점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나라 넷플릭스 작품 중 최고 흥행 카드였던 오징어 게임의 IMDb 점수가 8점대 초반이었대요. 그러니까 공개된 지 며칠 만에 전 세계를 집어삼켰던 그 오징어 게임의 평점마저 드라마 참교육이 지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도 올해 나온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라고 극찬을 했고요. 시청수가 640만을 기록하면서 48개국에서 탑10에 진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정말 순탄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은 동명의 네이버 웹툰인데요. 인기만큼이나 논란도 컸어요. 감독관들이 학생들에게 가하는 과도한 폭력과 체벌,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묘사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 문제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먼저 터졌고 결국 네이버 웹툰이 북미 플랫폼에서 해당 작품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었다고 합니다. 폭력적이니까요. 그래서 실제 제작 단계였던 지난해 7월 정교조가 넷플릭스 한국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교사의 폭력을 해결책으로 그리는 게 체벌을 없애려 지금까지 애써온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업계에서도 이 드라마가 제대로 나오기 어렵겠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드라마가 나오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작진은 이 논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작에서 문제가 됐던 요소들은 과감히 드러냈고 교권보호국이라는 핵심 설정과 한국 교육 현실에 맞는 에피소드만 가져와서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각색을 했다고 합니다. 논란을 회피한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서 정제해낸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됐죠. 주인공 나화진을 연기한 배우 김무열은 논란과 우려가 가득했던 역할이었지만 그 부담을 짊어지고도 캐릭터인 나화진을 자신의 인생 캐릭터로 만들어버렸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능청스러운 코미디, 피해 학생과 마주하는 순간의 묵직한 감정선,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실전 액션까지 아주 자유자재로 넘어들며 작품의 중심을 완벽하게 잡아줬어요. 영미권 매체들이 김무열의 액션을 첩보영화 수준의 완성도라고 극찬을 했고, 인도의 위온이라고 하는 매체 역시 무너진 교육 시스템에 맞서는 그의 거친 싸움을 작품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배우 교육부 장관 역의 이성민, 특전사 출신의 이말림 역의 진기주, 그리고 천재 사무관 봉근대 역의 표지용까지 출연진의 앙상블이 다같이 더할 나위 없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시청자들은 참교육에 어떤 점에 빠져들었을까요? 외신들의 평가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학교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액션물이었다.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학교물 하면 떠올리는 건 보통 청춘 로맨스나 성장 드라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참교육은 시작부터 다르죠. 학교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액션과 스릴러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학교 이야기인데 슈퍼히어로 같다라는 반응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더 글로리, 약한 영웅처럼 악질 가해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데서 오는 그 짜릿한 대리만족을 정확히 건드린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건 전 세계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학교 폭력, 사이버 괴롭힘, 추락한 교사의 권위, 도를 넘은 악성 민원,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앓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해외 시청자들도 배경은 한국이지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답답함보다는 후련한 사이다가 먼저 온다는 거죠. 더글로리나 소년심판처럼 최근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컨텐츠 드라마 공통점은 강력한 복수극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같은 거예요. 현실에선 법도 제대로 못 잡는 이 악질들을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요원들이 시원하게 응징할 때 시청자들은 그것만 봐도 너무 통쾌해하고 후련해한다는 거죠. 코리아타임스는 이 작품을 두고 한국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디스토피아 스릴러처럼 비춘 궁극의 파워 판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죽하면 1편만 보려다가 결국 밤을 꼴딱 새워 정주행해버렸다라는 시청자들이 참 많죠. 맞아요. 제가 그래서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번엔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드라마를 보면서 남긴 이 생생한 반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한 미국인 크리에이터는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어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대안이라면 훨씬 나은 선택이잖아.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드라마를 즐기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문제를 또 이렇게 생각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이 가족치료사라고 하는 이 크리에이터는 반응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재밌다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또 드라마를 분석을 했는데, 이 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는 단순히 증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을 만든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교권보호국은 단지 학교 폭력이라는 증상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을 만들어낸 부모, 환경, 시스템 자체를 파고든다. 그게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해줬네요. 이런 반응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이 드냐면 단순히 통쾌하다, 재밌다 이런 반응을 넘어서 이 드라마 참교육이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납득이 되는 깊이 있는 컨텐츠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드라마는 한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 시스템에 교훈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자, 많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소름 돋네요. 사실 참교육이 전 세계를 진짜로 사로잡은 건 통쾌함을 넘어서 묵직한 또 감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엔 가해자를 시원하게 응징하는 참교육을 내세우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카메라는 가해자가 아니라 그 옆에서 신음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비춰줍니다. 학교 폭력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학생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제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교사, 그리고 도박에 빠진 아들을 위해 무릎까지 꿇는 아버지, 상처받았던 피해자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무력하게만 그려졌던 교사들이 또 다시 학교의 정의를 세워가는 과정들, 바로 이 대목에서 해외 시청자들이 무너졌습니다. 펑펑 울었다는 반응도 있고 액션을 보러 왔다가 눈물을 쏟았다라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때리고 부수는 통쾌함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상처와 회복을 이야기한다. 이런 감정들의 변화가 언어와 국적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의 마음을 관통하는 이유 같죠. 그리고 저는 현직 교사들의 반응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이 이 드라마에서 명장면으로 꼽은 건 예상 외였어요. 사이다 같은 체벌이나 폭력으로 이렇게 복수한 이런 장면이 아니라 극중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에게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동안 이런 말을 해주거나 교사들을 챙겨준 교육부 장관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13년 차인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이 장면을 3번이나 돌려봤다고 해요. 누군가 한 번쯤 저런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위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드라마 참교육이 단순한 오락 드라마가 아닌 이유인 거죠.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방영 후 흥미로운 입장을 내놨다는데, 방영을 막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드라마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뼈있는 말도 덧붙였죠. 드라마 속의 통쾌함은 내일, 다시 월요일이 되면 또 사라진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건 스크린 속의 영웅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작동하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현실 세계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올바르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완성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계 네티즌들이 커뮤니티에 남긴 생생한 댓글 반응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다 봤는데 완전 최고. 에피소드 대부분이 독립된 이야기인데다가 결말도 속 시원하게 끝나서 너무 좋아. 각 사건이 최대 2화를 넘기지 않고 빠르게 전개되면서도 은근히 서로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 너무 잔인하거나 질질 끄는 장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 매회 끝날 때마다 훈훈하고 통쾌한 대리만족을 주는 이 드라마가 딱일 것 같아. 액션씬, 퀄리티도 대박. 무조건 추천해. 올해 가장 만족스러운 드라마. 아직 1회밖에 안 봤는데 벌써 시즌2가 보고 싶어. 이 끝내주는 드라마의 시판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완전 내 취향 드라마. 3회까지 봤는데 정말 재밌어. 남자 주인공 연기 진짜 최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어. 1화부터 빠져서 하루 만에 몰아봤어. 모든 부분이 다 좋았지만 어두운 내용이고 거칠고 때로는 보기 힘들기도 하더라고. 또 한편으로는 재밌고 감동적이기도 함.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은 것 같아. 모범택시처럼 시즌이 더 나오면 좋겠어. 진짜 농담 안 하고 내 인생 통틀어 이 드라마를 제일 사랑해. 단 한 장면도 안 넘기고 다 봤어. 완전 내 취향이더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간 작품. 근데 왜 겨우 10부작밖에 안 되는 건데? 사람들 반응 좋네요.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 게다가 First and Last라는 역대급 OST까지.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속 시원하고 카타르시스 느끼는 참교육 장면들이 나와서 진짜 좋아. 빌런들이 뺨 맞고 두들겨 맞는 거 보면 그냥 짜릿하더라고. 그쵸, 사람들이 이래서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대처법이 현실이 된다면 세상은 더 정의로운 곳이 될 거야. 이 드라마는 진짜 마스터피스임. 나 원래 시즌2는 별로인데 이 드라마는 꼭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도파민 쩌는 드라마가 나왔어. 맞아요. 반응들이 화려하네요. 다 칭찬이네요. 이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어. 요즘 한국 드라마가 지루한 작품이 많았는데 이 작품은 진짜 특별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선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로 유명한 존 시나 선수와 배우 김무열 씨가 닮아서 다들 화제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드라마를 봤는지 이 레슬링 선수 존 시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무 코멘트 없이 김무열의 사진을 떡하니 올려서 화제라고 합니다. 당신이 존 시나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고. 안 그래도 누구 닮았나 생각했는데 진짜 존 시나 닮았네. 진짜 닮았다. 너무 웃겨. 와, 소름. 나만 닮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지? 참교육 시즌2 제작은 필수임. 이거 뭐야? 너 완전 똑같잖아. 지금 닮았다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우하려고 프로레슬링 은퇴한 거였구만. 존 시나의 아시아 버전. 설명 한 줄 없이 그냥 사진만 올리니까 더 좋아. 시리즈 보는 내내 계속 닮았다고 생각했었어. 시리즈 보고서 내 와이프한테 계속 말했었거든. 드디어 존 시나가 올렸구나. 진짜 뜬금없긴 한데 뭔가 웃기다. 자, 어떠셨나요? 방영 전부터 10위까지 받았던 드라마가 이제는 전세계 27개국에서 1위를 찍고 오징어 게임의 IMDb 평점마저 뛰어넘는 작품이 됐습니다.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결국 작품의 완성도 하나로 모든 우려를 돌파해낸 참교육. 가장 한국적인 현실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가장 세계적인 공감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컨텐츠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드라마를 만드는 모든 제작진들과 배우들이 좋은 사회를 위한 이런 영향력을 연기력과 드라마의 퀄리티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참교육이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의 그 계보를 당당하게 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콘텐츠의 힘은 자랑스럽지 않나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전 세계의 뜨거운 반응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반응소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